예, 잘 보이시나요? 네. 예, 그럼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굿모닝 잘 하셨나요? 굿모닝으로 요계준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2월, 오늘이 그리고 또 입춘이더라고요. 예, 봄을 잘 맞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들 이제 굿모닝도 잘 하셨을 것 같고, 제가 좀 아침부터, 외람되지만 이제 좀 변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메아틀 들어보셨죠? 리더님들. 저는 처음에 이거 잘 몰랐었는데, 그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이병헌이 그 메아틀을 보고 상당히 놀라는 장면들이 오면서 저희들이 재미있게 희화된 좀 메아틀을 본 적이 있었죠. 조선시대의 임금의 대변을 메아라고 불렀다고 하고, 메아틀은 왕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병기를 뜻한다고 하네요. 근데 참 재미있죠. 예. 매일 아침 왕이 메아틀의 큰일을 보면 어인은 눈으로 살피고 맛도 보며 왕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였는데 거기서도 이병헌이 상당히 막 도망가듯이 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근데 결국은 저희 선조들이 참 현명하셨던 게 건강 상태를 이런 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참, 제가 앞으로 요런 거는 좀 화면 상태가 괜찮은데 좀 화면 질이 안 좋은 건 좀 죄송하지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건 옛날 얘기고요. 예, 지금은 이제 변화하는 세상인데, 요즘엔 이제 환갑이나 칠순 때도 보면 잔치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만큼 다들 이제 좀 오래 사는 거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삶이 된 것 같아요. 한 6, 70대까지는 어느 정도, 누구나 살 수 있다라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6, 70세 이후에 한 100세까지는 살 것 같은데 문제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저희에게 대두됐다는 거죠. 결국은 6, 70세 이후에 만성질환 같은 거, 대장, 관절, 자가면역, 대사질환 같은 거에 시달리면서 100세까지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꾸는 트렌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죽는 건 안 무서운데 아픈 건 무섭다고.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걸 저도 많이, 사실 저도 이제 요즘엔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건강에 대한 이제 연구의 일환으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태까지는 유전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의 한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생명 현상은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까지 연구해야 하는 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거의 99.9%가 똑같더라. 결국은 환경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된다는 거죠. 좌지우지된다는 거죠. 그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것에 대한 것에 집중해 봐야 되느냐? 결국 유전자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유전자는 결국 저희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문제로 대두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엑스포점, 그러니까 환경과 마이크로바이옴이 결국 건강에 저희의 척도를 잴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 엑스포점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화학 물질들, 그러니까 살충제 및 중금속, 예, 장내 미생물군의 기능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염증을 유발하고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요. 그다음에 인스턴트 서구식 식단. 사실 요즘에 배달 음식이 너무 일반화되었잖아요. 저희 집밥 먹는 게 사실 특별한 일이고 배달 음식이 기본이 되는 정도로.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장내 미생물 다양성 불균형에 영향을 초래하는 가장 큰 영양소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근데
가장 큰 특징들은 무엇이냐? 식단을 빼고 그 나머지 것들, 화학물질, 대기오염,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개인적으로 내 환경을 어떤 제어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저희 여기 오늘 서울도 초미세먼지가 지금 완전히 안 좋거든요. 이런 날은 정말 저는 이제 밖에 나가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지만 요즘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어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제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게 결국 정확하게 무엇일까? 이게 우리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데요.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말로 우리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미생물들의 유전체를 일컫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39조 개의 미생물들이 우리와 공생하며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 95%가 소화기관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안 하고 유산균이라고 저희가 막연하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결국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놀랬거든요. 신경 기능, 행복 호르몬, 수면 호르몬 이렇게 분비 같은 거를 도와서 정신 건강에도 관리에도 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사 기능, 호르몬 조절, 에너지 생성, 비타민 합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면역 기능, 유해균의 침투를 막아서 면역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장 기능까지, 뭐, 장 기능은 너무 다들 알고 계시니까 건강한 배변 생활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균형 잡힌 미생물 생태계가 결국 건강의 토대를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신경 기능의 균형, 그러니까 신경 기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 깨지면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의 영향.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세 가지 병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불치병들이라고 거의 현대의 불치병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병들이에요. 그리고 면역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고 천식, 알러지, 자가 면역 등과 연관. 이것도 결국 자가 면역과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서 대사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 축적을 유도하고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대사 질환. 거의 지금 현대병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병들이 다 나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장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설사, 변비 등 배변 문제가 생기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 대장질환과 연관이. 사실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죽는 병은 아니지만 정말 불치병이에요. 예, 정말 많은 현대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이제 정확하게 질병 이름으로 한번 보면은 예, 죄송합니다. AI가 켜졌네요. 예. 우울증, 이제 여기 나오지만 뇌 쪽의 문제가 이제 우울증, 불안증, 파킨슨병, 뭐 자폐증, 인지능도 들어가고요. 폐쇄성 폐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 왜냐하면 거의 간이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또 간들이 나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아토피 건선. 그다음에 뇌졸중,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만성 신장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그러니까 크론병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은 거의 지금 현대병에 있어서 면역계 질환부터 자가 면역계 질환에 있어서 거의 불치병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질병으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게 사실 대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노화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웰니스랩도 결국은 마이 웰니스랩도 노화, 저속 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노화의 가장 12가지 특징을 봤을 때
또 하나가 이 장내 불균형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은 인체 각 기관과 생리 네트워크를 매개해가지고 노화 질병의 핵심 징후에 직접 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신 건강의 조율자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연구자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은 사실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유전자적인 요인은 우리가 바꾸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요. 결국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환경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환경,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관리와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적으로 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이가 들수록 그 다양성과 면역력이 점차 감소된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세하고 20대는 거의 비슷하대요. 그 수준이. 마이크로바이옴 수준도 그렇고. 근데 40대의 구간에 갔을 때 가장 이제 40대를 전후로 해서 노화의 속도가 정확하게 정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40대를 전후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메치니코프도 유산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개념을 시작을 했는데, 장내 200개에서 2000종의 미생물의 조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건강인의 특징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높인다라는 거,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은 사람들이 건강하더라는 거. 그래서 메치니코프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균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어, 발전된 것들이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제 얘기 되어지는 건데요. 저희 파마스 특허는 결국 1, 2, 3세대의 기술을 모두 접목한 기술이죠. 그래서 보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느 정도로 지금 대두되고 있느냐? 근데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고요. 어, 구글 벤처스 설립자 빌 마리스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하나씩 증명되면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사실 이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질병 치료에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방은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예방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개인 맞춤형이라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생겨진 질병을 치유하는 데 좀 급급한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에는 결국은 단순한 치료가 아닌 삶의 질을 책임지는 헬스케어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 단순한 치료가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 관리를 해서 예방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음, 이제 기업이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많이 가치 있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건데요. 그럼 저희 아메이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는 결국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결국 독보적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 주도의 이 데이터 수집 현황보다도 사실은 독보적으로 거의 어, 가장 높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기 뭐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아메이는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지만 뭐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죠. 그럼 결국 저희 마이랩은 계속 변화하는 장내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마스티커 기술로 나의 장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티스 섭취를 권해주고요.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한 개인별 식습관, 생활 습관 가이드까지 실천 방법을 알려줍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던 건강을 제어할 수 있는 뭐 유전과 환경과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모두 과제를 끝내주는 거죠, 결국. 6개월 단위의 모니터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균형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크해준다라는 것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분변을 채취하고 6개 튜브로 나누고요. 6개의 복제장을 구축해서 그 40가지 분류 안에서 3,000회가 넘는 테스트를 거쳐가지고요. 가장 좋은, 그러니까 6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리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한다라는 겁니다. 해석은 더 쉽게, 그다음에 관리는 명확하게, 뷰티리산 분석을 신설했고요. 정보는 더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결과지인데요. 저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자취를 하고 딸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결과를 보십시오. 환경이 같은데 저희 같이 살고 있는 세 명이 다 달라요. 근데 또 놀랍게도 그 유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지 혼자 살고 있는 자취하고 있는 아들은 또 남편하고 이 결과가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저희 세 명과 제 자취하고 있는 아들의 환경을 고려해서 아마 아들에게만 다른 유산균을 아마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분들이 한번 정확한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가 정말 놀라운 결과지라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오늘 솔루션을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이 왕의 솔루션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들 왕의 하루를 즐겨보시면 어떨지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공유가 됐나요? 혹시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금산 다이아몬드 스포너님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혜원입니다. 오늘 저의 제품 경험 스토리 주제는 더마 아키텍트와 또 그리고 함께 사용한 아티스트리 제품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더마 아키텍트를 추천을 해드리면서 아티스트리 제품도 함께 알려드리면 아미에서도 화장품을 만들어? 그런데 이거 되게 좋다라고 피드백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더마 아키텍트를 전달해드릴 때 받는 질문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좀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애정하고 소비자분들에게서도 가장 피드백이 좋았던 제품과 후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더마 아키텍트인데요. 이 최신 뷰티 디바이스들의 트렌드는 바로 리프팅이잖아요. 그래서 탄력 있는 얼굴을 위해서 고주파와 초음파가 함께 있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수많은 뷰티 디바이스들 중에서 왜 더마 아키텍트여야 하는지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리더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뷰티 홈 디바이스들은 리프팅을 위해서 이제 고주파, 초음파 기술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중 저희는 울트라 사운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홈케어 디바이스 하면 강한 자극을 많이 주는 것보다 효과는 확실하면서 또 얼마나 안전하게 또 얼마나 오래 관리할 수 있느냐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보면 울트라 사운드는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또 매일매일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피부 컨디션은 물론이고 또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홈케어 방식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홈 뷰티 디바이스에서는 울트라 사운드 방식이 좀 더 안전하다, 합리적인 방식이다라고 선택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고 효과 좋은 이제 스킨 피트니스 모드를 하시고 스킨 뉴트리션 모드를 하실 텐데요. 스킨 뉴트리션 모드는 이제 음이온이 출력되는 비타민 C 모드와 양이온이 출력되는 이제 스킨케어 모드가 있습니다. 왜 따로 있는지는 다 아실 테니까 저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 중에서 왜 스킨케어 모드 하면 더 피부가 더 따가워요? 왜 더 자극이 심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치아에 임플란트나 보철 같은 걸 시술하신 분들은
더더욱 크게 느끼실 텐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음이온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가 피부에 좀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작용을 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면은 원래 이제 약한 좀 음전화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음전화가 들어오면 저항이 없이 좀 이렇게 흐르듯이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사용 중에도 거의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 이제 양이온 모드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극적으로 좀 쏘아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효 성분을 집어넣기 위해서 크림이나 이런 세럼 등의 이제 기능성 제품들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양이온 모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제 전기 흐름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이제 피부의 신경들이 조금 자극을 받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찌릿함이나 따끔거림 같은 전기 자극이 조금 더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트 마스크를 붙이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많은 양의 제품들을 발라서 하실 경우에는 좀 더 자극이 세게 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극이 세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라 찌릿함은 단순히 이제 전기의 자극, 신호다. 그래서 저항이 생기는 신호일 뿐이지, 오히려 강하게 하시면 좀 더 피부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흡수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트 마스크를 나는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트 마스크를 하시고 떼신 후에 남아있는 성분을 조금 더 짜서 이제 더마로 흡수를 시키는 추가적으로 좀 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기 느낌의 강도보다 중요한 건 피부가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사용하시라는 거. 그래서 왜 한국 여성분들은 난 좀 센 거, 강한 거 막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자극보다는 그런 자극은 피부에 좀 무리를 준다는 점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마 아키텍트 스킨 뉴트리션 비타민 C 모드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저희 바로 비타민 C 히아루론산 트리플 액션인데요. 기본적으로 손으로 도포했을 때와 저희 더마 아키텍트 모드로 흡수시켰을 때 흡수력 차이가 무려 2.7배가 난다. 그래서 이제 제품의 기술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들께 또 비타민 C 히아루론산 트리플 액션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 소비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타민C가 왜 좋은지도 알고 히아루론산이 왜 좋은지도 아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분자와 저분자, 초저분자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더님들은 피부가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좋으세요? 저는 샤워를 하고 수증기가 가득한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가 제 피부가 가장 좋게 느껴지거든요. 저희 그 초등학교 5학년 딸도 엄마 나 샤워할 때는 얼굴이 인형같이 예쁜데 씻고 나오면 다시 그냥 원래 내 얼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린아이들도 이 수분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 닦은 다음부터는 또 얼굴이 좀 말라버린 미역처럼 좀 거칠거칠하고 푸석푸석한 느낌을 또 받으실 거예요. 다들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바로 수분인데요. 이 수분이 우리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수분을 가득 머금어서 우리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래서 더마 아키텍트로 흡수시켰을 때 엄청난 또 시너지를 주기 때문에 또 20대 중반부터 꾸준히 쓰시면 우리 벤자민 버튼처럼 시간을 역행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또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함께 진피층을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탄력과 보습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몸에서 생성을 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산량이 감소해서 피부는 탄력을 잃게 되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서 이제 노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20대부터 히알루론산 자체가 이제 생성이 감소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좀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고보습 제품을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아까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부나 눈, 관절 이런 데 다양한 조직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히알루론산은 눈과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관절을 또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세포 간의 연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 성분 자체가 좀 사슬 구조로 사슬 모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덕분에 이제 자기 수분의 무게의 최대 1000배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갖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서도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애정하는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히알루론산이 점점 이제 우리 몸에서 줄어든다면 진짜 우리 말라버린 미역처럼 되어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화장품의 힘을 빌어서 피부에 히알루론산을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 쓰여지는 히알루론산을 찾아볼 건데요. 히알루론산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변형이 돼서 기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고분자, 저분자, 초저분자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분자 같은 경우는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이제 즉각적인 보습 효과를 줘요. 하지만 분자량이 좀 크기 때문에 진피층까지 흡수가 되지 않고 겉보습만 효과를 준다는 점. 그리고 저분자 같은 경우는 입자가 고분자보다 작아서 표피 깊은 곳까지 침투를 하지만 침투를 하고요. 속보습 개선에 도움을 주고 전체적인 수분 밸런스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제 피부 겉면의 보습은 고분자보다 좀 약하다는 거. 그리고 초저분자는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진피층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또 결합 능력을 향상시켜서 콜라겐 촉진과 세포 활동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초저분자량 특성상 좀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얼마나 안정도가 좋은지에 대한 이 제품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이 초저분자 같은 경우는 정밀 생산이 필요하고 또 순도가 높은 이제 고순도의 제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원가가 높다는 점이 또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티스트리의 비타민C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에는 어떤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소듐 히알루로네이트와 하이드롤라이즈 소듐 히알루로네이트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제품에는 이제 총 12ml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0.11%가 히알루론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을 고분자, 저분자, 초저분자를 구성해서 최적의 조합으로 넣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자만 있어도 또 저분자만 있어도 초저분자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얼마나 밸런스를 잘 맞춰줬는가가 제품의 가장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고보습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히알루론산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구조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고 또 그 제품의 0.1%만 들어가도 굉장히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0.12%가 들어가 있고 성분 자체도 세 가지가 다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수력이나 피부 침투를 해서 주는 효과가 정말 뛰어나다고 확신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분이 이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을 쓰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혜원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막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필터를 씌운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자기 진짜 생카메라로 찍은 거라고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신기해하시면서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소비자분들이 너무 만족하신 제품 중에 하나인데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저희 리뉴잉 소프트닝 토너입니다. 저는 제 피부가 여드름이 좀 있고 좀 지성과 복합성이 강한 피부예요. 그래서 처음 썼을 때는 좀 겉도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확실히 가을, 겨울철이 되니까 완전 스펀지 마냥 쏙쏙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 특히 더마 아키텍트로 흡수를 시켜주니까 더 촉촉하고 더 이게 매끈매끈해지는 효과를 봐서 좀 진가를 좀 톡톡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그 더마 아키텍트에 직접 사용해본 소비자분들의 솔직한 평가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거짓이 하나 없이 정말 다 느껴지는 이 효과를 정말 느끼고 있고 소비자분들도 이 리뉴잉 토너에 대한 이 진가를 정말 톡톡히 느껴주시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티스트 제품과 함께 저희 더마 아키텍트를 쓰셨을 때 사용해본 후기 사진들이에요. 미세 주름이라든지 잔주름, 또 아이백 이런 것들, 또 이마 주름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게 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쓰시고 두 번 쓰시고 세 번 쓰셨을 때 효과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근육의 수축에 의한 이제 비대칭인데요. 이런 비대칭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진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얼굴형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균형이 잡힌 것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더마 아키텍트를 한 달 정도 쓰시고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위에 분은 살이 빠지신 것도 아닌데 볼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얼굴에 살집이 좀 있으신 분인데 얼굴이 얄쌍해지신 걸 좀 느끼실 수가 있고 아랫분은 피부도 매우 좋아지신 건 기본이지만 잔주름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없어지셨고 얼굴에 울퉁불퉁한 라인이 정리가 되셨다고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70대 남성이신데요. 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셨어요. 근데 팔자주름 깊이라든지, 피부에 이 탄력이 차오르는 부분, 좀 매끈해지시는 부분. 그 옆모습을 보면 본인도 깜짝 놀라셨거든요. 이마에 이 깊은 주름이 굉장히 고민이셨는데, 두 번 정도 하셨는데, 이마 주름의 음영이 차이가 나는 게 확실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사실 조명도 똑같은 조명이거든요. 똑같은 이제 그 등인데, 이 피부 톤이라든지 그리고 검버섯이 굉장히 옅어지신 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겠어 이러시다가 사진을 보여드리니 진짜 신기하네 또 이렇게 반응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달 반 정도 꾸준하게 아키텍트를 한 모습인데요. 오히려 살이 더 쪘을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턱 라인이 좀 올라가고 심부볼 처진 게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콧구멍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이 팔자주름, 피부톤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이마의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마가 좀 납작하고 주름이 있었는데 이마가 좀 뽕긋해진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얼굴이 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의 투자로 10년은 더 꾸준히 쓸 수 있는 디바이스다. 그리고, 안 사면 손해인 것 같다. 그리고 고민을 배송만 늦출 뿐이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저의 감동이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고요.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여기 보이시는 분은, 네, 저는 강혜영 다이아몬드 리더님과 저희 스폰서님이시고, 제가 30살에 결혼을 하면서 제가 원래 부산이 집인데 울산으로 오게 됐거든요. 울산으로 와서 제가 또 저희 시고모님 가게 하던 지인의 소개로 만난 그 강혜영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강혜영 스폰서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지금 만삭이었거든요. 만삭에 출산 직전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사업 설명을 하셨어요. 2시간 동안 사업 설명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집에 오신 분이니까 저는 그거를 그냥 얘기를 계속 듣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미가, 이런 거구나. 그냥 알게 됐어요. 선입견 없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출산을 곧 해야 되니까 집에 이제 정수기를 이제 사게 됐어요. 하면서 아미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애를 놓고 제가 이제, 울산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조금 약간 산후우울증?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제가 원래 성격은 조금 이렇게 활동적인데, 좀 그런 찰나에 제가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원에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강혜영 스폰서님께서 지속적으로 저를 사실 계속 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후원인지도 모르고 제가 울산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좀 편하게 언니, 동생? 이렇게 네, 또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학원에 마칠 때쯤 되면 저한테 와서 또 저를 또 데려다 주면서 또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때 사실 제가 출산할 때 만났으니까 세월이 오래됐잖아요. 제가 지금 스폰서님이 사실 저희 남편하고 나이가 똑같으시거든요. 제가 남편이 59세, 그리고 제가 54세, 그리고 아들이 제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이 24살이에요. 그때 오셔가지고 그 사업 설명을 2시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그 들은 내용들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내용들은 다, 설명은 다 들었는데, 제가 20대 때, 20대 때, 이제 제가 유학을 가지는 못하고, 일해서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그 까르푸라는 큰 대형마트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와서 한동안 이제 대형마트가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됐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그걸 보고 왔었기 때문에, 제가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하실 때, 대형마트를 말씀하셨고, 그다음 인터넷 쇼핑몰이 되면, 인터넷 쇼핑몰도 나오고, 그러면 내 제품을 쓰면서 포인트를 받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선입견 없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그냥 좀 쉽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품 쓰고 그때 막연하게 들었던 내용은 내 제품 쓰면서 매달 매달 뭐 200만 원 수입되고 매년 여행 다니면 너무 좋겠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정말 스폰서 인연이 편하게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사업을 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학원에 근무를 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되게 활동적으로 지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학원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도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몸도 조금 갑상선도 오면서 몸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활동하고 이렇게 활기차게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매일매일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몸은 좀 힘들었지만 그래서 스폰서님과 계속 인연이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를 좀 변화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계속 받아들이긴 했지만 뭔가 빠른 성장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스폰서님이 지속적으로 저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초등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면서 저도 꿈이 막연하게 조금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됐었어요. 근데 또 그게 교대를 가는 게 만만찮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되지 못하고 제가 또 일남 이녀 중에 장녀다 보니까 약간 그런 좀 책임감 그리고 제가 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근데 전공은 이제 프랑스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제 동창들은 프랑스로 뭐 요리 유학도 갔었고 지금은 요리가 완전 붐이잖아요. 그런 것도 갔었고 미용도 갔었고 언어 쪽으로 간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제 20대 때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프랑스에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일 때문에 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유학 가 있는 친구도 만나고 이제 좀 이렇게 세상을 조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학원 강사를 하고 아들을 하나 낳다 보니까 남편이 다들 그러니까 뭐 남편이 다 그랬잖아요. 남편 믿고 사는 년은 미친년이라고 막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저도 남편이 저랑 나이가 저보다 5살이 많지만 조금 남편은 막내다 보니까 조금 제가 너무 씩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렇게 좀 이렇게 의지도 못하고 뭐 착한 그 하나 보고 같이 살았지만 그래서 아들에 대한 꿈이 저는 엄청나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놓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이도 이제 하나만 낳게 돼서 아이한테 조금 집착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풍요롭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여기 제가 처음으로 가족 사진 올리는데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남편과 아이야 이제 보라카이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우리 또 드림월드에서 이렇게 꿈보드 만드는 거 어릴 때 그 이제 거제도인가 거기 갔을 때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김상우 리더도 만나고 그다음 이렇게 꿈보드판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아들한테 뭐 바이올린도 시키고 그다음에 드럼도 시키고 뭐 미술도 하고 막 이렇게 운동도 오랫동안 시키고 막 그런 것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아메이 속에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인생을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런 이제 교육도 하게 됐고 그런 마인드가 커진 것 같아요. 왜 다이아몬드 되신 리더님들 자녀를 보면 정말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자라고 그다음 운동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우리 패션을 전공하게 됐는데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엄마가 계속 바뀌는 모습을 늘 학습을 하잖아요. 저희는 탱쿠아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나 잘 자라준 거예요. 저가 잘 키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이제 군대도 가게 되고 해군을 가서 또 스스로 파병도 가게 되고 이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속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유학을 제가 꿈을 못 이뤘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꿈이 많았지만 제가 또 여기서 막 그렇게 성장을 막 초반에 많이 못했기 때문에 유학을 보내는 거는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저희가 이제 아들을 이제 런던에 한 달 동안 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갔다 온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또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보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또 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군대를 가기 전에 또 이제 프랑스랑 이제 다시 런던을 또 보내게 됐거든요. 이제 여행을.
그러면서 아메에서 런던이 발표가 됐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런던을 간다. 그래서 정말 또 런던이 또 꽂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사람된 도리로, 그러니까 인간다운 도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저한테는, 우리 집안에도 그런 롤러코스터,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아메이 사업을 제가 탱커화를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꿈은 경제자산, 매력자산, 건강자산, 지금 앞에 비타민C 히아루론산도 정말 제품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정말 진짜 애용하는 제품이고,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건강하고 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메이로 꿈을 이루고 싶고, 그다음 3년 후에는 꼭 런던을 가고 싶다. 이런 꿈을 또 설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파운더스 PT를 오랫동안 조금 했었는데, 친정 부모님 건강을 이제 뉴트리라이트로 챙겨 드릴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아티스트리로 저 피부를 지키고, 저희 또 꿈 하나는 아들이 지금 24살이다 보니까 몇 년 있으면 결혼도 하겠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언니들이 그런데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은 그때 가서 피부과 가서 막 이렇게 땡기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티스트로 피부를 지킬 수 있으니까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무 젊고 예쁘구나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드로 체력을 키우고 있고 그다음 지금은 컴패션으로 한 명을 후원하고 있지만 제가 핀업 할 때마다 한 사람씩 더 후원하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스폰서님과 파트너 리더님들과 함께 여행 가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이 있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파트너예요. 제가 울산에서 이제 조그맣게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 파트너는 아들 한 명 키우는데, 아들을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로 유럽을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의 꿈을 또 함께 응원하고, 내 스폰서니까 또 이렇게 상담도 하면서 학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파트너는 경주에 또 삼둥이맘, 어, 아이가 세명이에요 저보다 3살이 어린데, 아이들이 11살, 이제 나이가 좀 어리죠, 아이가. 그래서 힘들게 가진 삼둥이 키우는, 네, 정경윤 리더님. 그래서 정경윤 리더님은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경주를 가서 지금 1년 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브론즈 파운데이션도 성취하시고, 그래서 스폰서님과 또 월조 상담, 매달, 첫째 주는 함께 가서 또 우리가 상담도 하고, 또 사업 방향도 설정하고 정말 경주 매주 가는 경주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 사업이 정말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경주를 매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아는 동생을 통해서 오랜 소비자를 통해서 알게 된 네, 김나희 리더님. 김나희 리더님은 지금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핏을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요가나 이런 거 하다가 이제 필라테스를 파트너 리더님한테 가서 또 배우게 되고 그다음 그 샵에 우리 라이드도 들어가 있고 청정기도 들어가 있고 정말 우리 생활이 정말 아메이라는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김나 리더님도 이제 지난달에 CLC도 수료하시고 정말 아메이 제품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전달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지금은 서울도 가고 안동도 가고 있는데 그래서 런던을 향해서 이제 파트너들을 한 명씩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우리가 진정한 핀업은 여행까지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스폰서님이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는데 정말 이번에 케언즈에서 이제 약속을 지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케언즈 갈 때 이거 아마 스폰서님이 강의에서 한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갈 때 비행기에서 케언즈, 기내식의 케언즈라는 케이크 나왔었고, 오는 비행기에서는 네, 푸켓이라는 네, 케이크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말 아메이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고 우리한테 의미 부여를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언즈를 가면서 케언즈 그거를 만끽하고 올 때는 또 푸켓을 목표로 네, 또 오게 됐고 이렇게 스폰서님과 같이 여행 갔던 그리고 형제 파트너 리더님들과 같이 멋진 시간을 보내서 네, 제가 약속을 정말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네,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네, 또 OM 때 더 열심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진이 주는 의미가 저는 너무너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스폰서님과 그랬어요. 케언즈를 시작으로 뭐 이제 계속해서 여행을 가겠다.
다낭도 가야 되고, 푸켓도 가야 되고, 네, 런던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정말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1년을 보내고 지금 또 이제 푸켓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사는 동안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파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꼭 이제 또 나중에 저희 또 여행지로 또 개인적으로도 가고 싶지만 네, 먼저 런던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근데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로 탱쿠아로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수단이라는 거. 그래서 이 속에서 함께 리더님들과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가 좀 자료가 공유가 안 돼서 네, 조금 두서없었지만